우리나라 보물 제904호는 네모. 야, 이거 너무 어렵다. 근데요. 야, 어렵다. 다들 지금 어렵다고 웅성웅성거리세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꼭 904호라고 하는 걸 보니까 904호 걸 딱 지금 이렇게 명제로 꺼낸 걸 보니까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거죠? 그렇지요. 정준하 씨 오늘 나오셔서 처음 제 말씀하셨네요. 사람 몸에 착용하는 거랑 연관이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람 몸에 착용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나요? 빙고. 틀리? 틀리? 안경? 휴대용 변기. 아닙니다. 속옷. 이게 그러니까 궁궐 안에서 썼던 겁니까? 궁궐 밖에서 썼던 겁니까? 궁궐 안도 아니고요. 궁궐 밖도 아닙니다. 그럼 뭐?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자꾸 아닙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지 좀. 아니요? 우리나라 보물 제904호는 904호는 되게 긴 거죠? 우리나라 보물이 아닌가 보다. 아, 아니야. 그래서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뭐가? 너 아니야. 우리나라 보물이 아니야. 우리나라 보물 제904호 맞 예. 근데 지금 자꾸 이 박사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답을 맞춘 분이 있는데 있어요? 몰라요. 지금 본인은. 우리나라 보물 제904호는 네모이다. 우리나라 보물 제904호는 우리나라 물건이 아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중요한 유형 문화재인 보물. 현재 나라에서 지정한 우리나라의 보물은 보물 제1호부터 보물 제1839호까지 수많은 우리 문화재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보물 제904호가 우리나라 물건이 아니라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보물 904호는 우리나라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보여주시죠. 네, 가시죠. 안내를 따라 박물관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니 유물들 사이로 보이는 바로 이것. 뭘까요? 뭐야 이게? 지금부터 베일에 쌓여진 보물 제904호를 공개합니다. 과연 무엇일지 궁금한데, 자 이제 공개해 주시죠. 드디어 공개된 보물 제904호. 아니 그런데 이건 고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받은 바로 그 투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투구는 손기정 선생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 기념 부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물 중 유일한 외국 유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사연인지 청년 손기정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때는 일제강점기였던 1935년 일본. 당시 최고의 마라토너로 촉망받던 조선인 손기정은 일본과 조선을 통틀어 가장 뛰어난 선수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예스! 우리나라 요새와 바트가이나이! 항상 일본 선수보다 뛰어난 기록으로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그였지만 마음속엔 걸리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もう少し頑張らば日本帝国もペルリオリンピックで名を挙げられるぞ 그것은 바로 조국을 잃은 청년이 느끼는 울분과 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유난히 달리기에 뛰어난 소질을 보였던 손기정은 당시 올림픽에는 반드시 일본 선수가 나가야 한다는 일본 사람들의 바람을 깨고 올림픽 전해인 1935년 이미 세계 신기록을 수립 일본 대표 선수로 발탁됩니다. 예, 그 1930년대 저희 외할아버지와 남승용 선수에게 바랬었던 그 조선 민족의 그 바람은 조선 남하의 기계를 만방에 떨쳐라라는 거였습니다. 그 명령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 명령에 의해서 그 세계 그 올림픽 무대에서 반드시 이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 가슴에 안고 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의 개막 방패라가 울리고 8월 9일 대망의 마라톤 대회가 시작. 세계에서 내노라는 무수한 선수들 사이에 나라와 동포를 대표하지 못하는 서름을 아는 손기정, 그가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출발 신호가 울리고 그도 달리기 시작합니다. 비록 왼쪽 가슴엔 일장기를 달고 뛸 수밖에 없었지만 24살 청년 마라토너 손기정은 전 세계에 조선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 하나로 뛰고 또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져버리더라도 나는 뛰어야 한다. 반드시 우승해 조선 청년의 기계를 세계 만방에 떨쳐야 한다. 그것이 나의 소명이자 민족이 내게 준 명령이다. 그리고 다짐의 순간 경기 30km 지점에서 막판 스퍼트를 내며 단독 선두로 앞서 나가기 시작한 손기정. 끊임없는 다짐과 자신과의 싸움으로 결국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을 만듭니다. 참 올림픽 마라톤 이제 장면에서 명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구간 100m를 남겨놓고 뛰는 그 상태는 정말 우리나라 억눌린 감정을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승을 하면서까지도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마라톤 대회에서 세계 선수들을 제치고 단독으로 결승점에 도착한 손기정. 세계의 언론이 그를 주목한 가운데 그는 더욱 힘차게 결승점을 향해 뛰었습니다. (2시간 29분 19초) 신기록을 수립하며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 하지만 단상에 오른 그의 표정은 우승자의 표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두웠습니다. 기쁨을 만끽하는 2위의 표정과는 아주 상반된 표정의 손기정. 그것은 바로 우승을 차지하고도 일본 국기가 개양되는 순간 느끼는 식민지 청년의 아픔이었습니다. 우승의 기쁨을 누릴 수 없던 그의 심정은 기념사진 속에도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1위의 단상에 오르고도 내내 슬픔에 잠겨있는 그는 결국 부상으로 준비된 그리스 청동투구도 잊고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런데 왜 손기정은 부상이었던 투구를 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예, 그 부분은 미스터리입니다.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이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심증적으로는 조선인 손기정이 우승을 한 그것의 부상품이 또 전달되는 거를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에서는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 당시에 제 외할아버지는 부상품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부상품에 관련된 사항은 10년이 지난 1946년경 일본 치육협회에서 사진 한 장을 받으면서 부상품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이제 최초에 아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일본 치육협회 측에서는 부상품이 있다라는 거를 알았지만 이야기를 안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받았지? 그렇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10년 후인 1946년 일본으로부터 투구 사진이 도착했고 사진 속에 어렴풋하게 쓰여진 손기정이라는 이름이 발견되면서 투구의 존재가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올림픽으로부터 50년이 지난 1986년
투구는 선기정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그것은 이미 24살의 청년이 백발의 노인이 된 후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에서 제작된 이 투구가 어떻게 보물로 지정됐을까요? 그리스 청동 투구 같은 경우는 뭐 문화적이나 미술사적으로 충분히 다 가치가 인정됐고 또 특히 그 우리 시대사적인 그 배경에 굉장히 많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송기정 선생이 우리 조선이 일제로부터 강압적인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암울했던 우리 조선 청년의 기계나 또 우리 민중의 이런 애환을 그 죽을 힘을 다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름을 더 높인 이런 시대사적인 요구 또 시대사적으로 굉장히 반영이 그 충분하게 하고 해서 보물로 지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1936년 당시 올림픽 선수의 배에 남긴 사인에 고집스럽게 한글 이름과 코리안을 강조했던 그 사람. 올림픽 우승 후 지인에게 보낸 엽서에 우승의 기쁨보다 슬프다는 세 글자를 남긴 그 사람. 이를 악문 채 나라 이름을 걸고 뛰었던 그 사람. 기억하십시오. 그가 죽을 힘을 다해 달렸던 그 이유. 야, 오늘 마무리까지 뭐 계속 감동의 물결입니다. 예. 그 슬프다라는 엽서에 단 세 글자가 진짜. 너무 가슴을 아프게 하고 찌가게 하네요. 네, 송기정 선수의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젊은이들도 좀 본받았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보물 제904호는 우리나라 물건이 아니다. 빛나라 지식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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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사랑해.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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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